전문가의 시선으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전망해보는 굿모닝 인베스팅닷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베스팅닷컴의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인베스팅닷컴을 통해서 많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뉴스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 종목의 재밌는 내용들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 소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인베스팅닷컴에서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나오는 코믹, 10,000평 정도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그림에 대한 해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딱 그림 보자마자 느끼겠어요. 지사장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핸드폰을 들고 트위터를 하면서 거기에서 바이 앤 셀을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시장의 혼란과 충격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과 함께 계속 주고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림 설명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우선 현직 대통령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되죠. 네네. 일단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업가 출신이죠. 부동산 네. 사업을 했기 때문에 네. 현직 대통령 공직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업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됩니다. 네네.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온 그 모습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시장을 완전히 그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요. 대중국 관련해서 3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의 그 관세 10% 관세 인상을 9월 1일이 아니고 12월 1일로 연기한다고 해서 주식가를 올렸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다시 트윗을 통해서 어제 목요일이죠. 한국 시간은 목요일이고 미국 시간은 수요일 날 주요 3대 지수가 3% 이상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네. 트윗의 전체 숫자가 이번 주에 어제까지죠. 네. 시장을 출렁거리게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트윗 글자 숫자가 280자도 채 안 됩니다. 아, 그렇게 작은 글자로, 그렇죠. 적은 글자로, 네. 그 글자로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또 급락시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만평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만평에서 제일 위에 보면 바이앤셀이죠. 네. 그 다음에는 저 회사 로고고 그 다음에 트위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가의 이번 주 움직임을 간단하게 그렇게 표시를 한 거죠. 네. 일단 화요일 주가를 올렸다가 다시 또 수요일 주가를 폭락시킨 장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최근 뉴스도 있습니다만은 그 최근 뉴스 모스트 파퓰러에 들어가서 맨 위에 제일 첫 번째 뉴스가 11분 전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네네. 기사죠. 지금 댓글이 89명이 지금 달렸습니다. 11분 동안 이 정도 달렸다는 것은 좀 상당히 호응이 많다는 거죠. 이 기사의 내용에서는 중국이 미국 관세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고 네. 그렇지만 중국이 어제 발표해서 외무성의 발표로 보면은 일단 미국과 협상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를 비쳤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텀으로 미국의 네. 조건으로 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어느 양국이 한치도 양보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기 코믹에서 나온 것처럼 네. 코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 미중 무역 전쟁에 어떤 불을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연준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있죠. 네. 연준의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늘 주가가 약간 상승했던 것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지금 화면에 이제 계속 인베스팅닷컴에서 자주 나왔던 그림들이 이겁니다. 트윗을 통해서 시장의 움직임이 결정된다는 것도 있었고요. 다른 그림이 좀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하는데 바로 옆에다가 룰렛판 같은 것들을 놓고 그다음에 지금 바로 이겁니다. 이번엔 어디를 공격해볼까라고 룰렛 한번 던져서 차이나 걸리면 그때 차이나의 트윗을 날리고 이란도 있고요. 네, 이란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것을 만평으로 굉장히 잘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트윗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런 만평도 계속 나오고 있고 결국은
시장의 방향성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한 결국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 지도자가 특히 미국과 같은 정치 지도자가 시장이 또는 일반이 예측 가능한 정책을 발표하면 좋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정책 발표, 특히 대중국 관련 무역 관세 문제죠. 네. 뭐 환율 부분에도 지금 아주 예민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시장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종목별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 이런 뭐 영향력을 좀 피할 수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워낙 좋아서 주가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인베스팅닷컴이 뽑은 탑픽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월마트입니다. 실적 발표했던 이 월마트 압도적인 1위의 힘을 보여주었죠. 알리바바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마윈 없어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업이 좋은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시스코는 미중 분쟁의 피해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피보탈은요. 인수합병의 호재가 있는 기업인데 이 내용들을 한번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마트 한번 보도록 하죠. 저희가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다뤄봤으니까요. 예. 제가 아침에 그 새벽에 주식 4종목을 저희 그 펄스에서 하게 되는데 네. 그걸 선택할 때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종목은 뺍니다. 빼고 좀 네. 새로운 종목 또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미국 주식 종목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의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장에서는 월마트를 뺄 수가 없습니다. 네. 즉 월마트 같은 경우는 뭐 모두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칸소주의 벤턴빌에 본사를 둔 기업이고 또 미국의 전설적인 경영가죠. 샘 월턴이 창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기업을 통틀어 매출이 1위를 달리고 있고 전체 종업원 수만 해도 230만 명입니다. 그 미국의 초유의 대기업이죠. 네. 그 규모를 보시면은 세계 5대 방위 산업체 연간 매출은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월마트가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월마트가 하나의 국가라고 하면은 세계 27위 정도의 그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아르헨티나나 그 유럽의 오스트리아 그 정도의 정도의 규모를 기업입니다. 가지는 게 예. 월마트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크군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소매기업 오프라인의 소매기업 코스트코도 한국에 진출했으니까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네. 크로그, 타깃 등의 매출을 전부 합쳐봐야 월마트의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코스트코를 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코스트코 굉장히 크겠구나 생각하지만 그죠, 예. 코스트코, 크로거, 타깃 다 합쳐도 60%밖에 안 됩니다. 예. 아, 그 월마트가 어제 주가가 제가 뺄 수 없었던 것은 그 대중국 현재 미중 무역 마찰 또는 전쟁의 가장 소매업체들이 네.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소매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되죠. 네. 단가가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 월마트의 2분기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월마트를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 월마트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덩치를 갖고 있는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경제 규모가 거의 맞먹는 이 정도의 기업은 그런 충격들도 어떻게 좀 잘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또 월마트 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최근 3일이죠. 네. 그 텍사스 엘파소 지역에서 총기 사건이 총기 있었죠.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명이 사상을 하고 부상을 당했습니다마는 월마트가 하나의 그 미국의 총기 사건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월마트에서 그 할인점이기 때문에 네네. 모든 종류의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만은 그 총기 게임도 네네. 팔고 아. 또 실제 월마트에서 총도 총기류도 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기 사건 이후에 월마트가 그 총기 게임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또는 매장의 선반에서 네네. 없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총기를 팔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좀 모순적인 발표가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자, 월마트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그리고 총기 사건과 관련된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알리바바 한번 볼 텐데 그 제목을 참 재미있더라고요. 마윈이 없어도 실적은 이렇게 좋을 수 있나? 네, 마윈이 2년 후에 사임한다는 발표를 네네. 했었죠. 네. 근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아주 급성장하고 있죠. 네네.
미국의 월마트라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사실 아마존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네네. 기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온라인 상거래를 네. 주도하는 거니까요. 근데 월마트도 지금 현재 온라인 서비스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봤습니다. 우선 월마트는 미국을 대표하는 소매 기업이고 그 알리바바는 중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상거래 업체이기 때문에 이 두 업체가 어제 실적 호조로 올랐습니다. 네. 사실 그 마윈 같은 경우는 뭐 잭마라고도 하죠. 영문명으로는 그 영어 강사였다가 네. 몇 번의 그 인터넷 사업을 시도했습니다만은 다 실패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윈이 그 알리바바닷컴을 B2B 온라인 쇼핑몰로 만들어서 네.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가 추가되었고 네. 또 타깃을 부유층으로 해가지고 온라인 백화점 즉 티몰을 그 계열사에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알리바바의 현재 그 매출 또는 거래량은 중국 국내 총생산 즉 GDP의 2%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 국내 온라인 거래의 80%가 알리바바 계열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네. 중국 국내 소포의 70%가 알리바바 관련 회사를 통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니까 제가 앞서 월마트를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 그 알리바바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네. 즉 알리바바도 미중 무역 전쟁에 큰 영향을 받지 못하고 실적이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해서 주가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직 은퇴는 안 한 상태이고요. 그렇죠. 언제쯤 은퇴하고 그 은퇴 이후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은퇴를 한다고 해도 그 마윈 같은 경우는 오너이기 때문에 네네. 그 어떤 간접적인 경영 어드바이스나 어떤 그런 형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마윈이 그 2년 후에 그 은퇴하겠다는 이야기는 일단 그 알리바바의 조직 규모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직접적인 데이투데이 오퍼레이션에 관여를 안 해도 그 정도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기업은요, 시스코입니다. 자, 시스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스코는 사실 뭐 그 B2B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개인들은 좀 익숙치는 않은 기업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시스코 같은 경우는 일종의 장비, 컴퓨터 장비 쪽에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네. 그 시스코 금문교로 잘 알려져 있죠. 회사 로고가 금문교처럼 맞아요. 금문교상 즉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컴퓨터 네트워킹 장비 업체인 시스템의 그 최고 경영자죠. 척 로빈스가 15일이죠. 어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5일이니까 어제 그 CNBC하고의 그 인터뷰에서 그 중국의 사업 부분이 네. 상당한 영향을 아주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 쪽의 사업에도 상당히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좀 부정적인 지금 현재 어제 발표에 의하면은 7월에 매출 성장 성장을 6%로 잡았습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현 분기가 0%에서 2% 사이.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 피해를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이 실적 발표 성장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죠. 네. 그 때문에 그 주가가 그진 9% 이상 폭락을 했죠. 자, 기업별로도 진짜 뭐 시장에서 이 기업이 무역 분쟁에 피해주다 그리고 수혜주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제 기업이 그 실적을 발표해야만 이걸 우리는 좀 알 수가 있게 그렇죠.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너무 소문만 듣지 마시고 그게 이제 실적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보탈이라는 기업 한번 볼 텐데 이 기업은 사실 저 이름 처음 들어서 예, 정말 재밌는 회사입니다. 네. 저도 주식 종목을 발굴하면서 이런 기업은 처음 봤습니다만 네. 우선 피보탈의 주가가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68%. 68%가 하루에 이건 올랐다고요? 하루에 이 정도 오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죠. 네네. 그 VMware라는 회사가 그 피보탈 소프트웨어, 옛날에는 피보탈 랩스였습니다. 4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죠. 네. 근데 이 두 회사는 델 테크놀로지가 최대 주주입니다. 어차피 합병될 회사였죠. 그 피보탈의 주 업무는
다른 IT 기업 직원들에게 프로그래밍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얼마나 이 기업이 그 성장 가능성이 있냐면요. 델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뿐만 아니라 그 GE,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그리고 포드 등의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들이 이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BMW, 메르세데스 벤츠, 로키드 마틴, 그리고 제가 전에 근무했던 블룸버그, 이베이, 네. 트위트 이런 회사들이 피보털의 고객사이고 구글 역시 창립 초기 피보털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피보털의 기업 가치는 28억 달러고 우리 돈으로 약 3조 1천억 원 정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기업도 있었군요. 참 재밌는 기업입니다. 피보탈도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